다시 왔습니다. 184쪽. 자, 지난 시간에 전개까지 이렇게 내용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지? 여섯째 줄부터 이제 중간 부분 줄거리 2 나오는 부분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절정 부분인데, 뭔가 좀 새로운 사건이 하나 이제 일어나게 되죠. 아름이에게 이제 이메일을 이제 보냈던 서하가 실제로는 그지 아름이하고 같은 나이 또래의 그런 어떤 여자 아이가 아니고 또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소설을 그지 영화를 갖다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어떤 영화 감독 어떤 지망생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서하의 정체가 이제 탄로나는 어떤 장면이 뒤에 이어집니다. 자, 중간 부분 줄거리 한번 읽어볼까? 서하의 편지가 뜸해지자 아름이는 서하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 아름이는 병세가 점차 악화되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 그러던 어느 날 연출자와 그 방송국 PD 아저씨하고 미라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아름이는 서하가 사실은 영화 감독 지망생이고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16살 소녀를 가상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그 이서하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이름을 만들어 놓고 그지 그 아름이하고 같은 나이 또래의 어떤 여자 아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꾸몄단 말이야, 거짓으로. 그래서 자신에게 전자우편을 보낸 것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름이는 그지 이 서하라고 하는 아이하고 이제 알게 돼서 자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서하하고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어떤 아픔을 그지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공감을 할 친구가 생겼다고 이제 좀 행복했었습니다. 그지 뭐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막 힘들고 그런 어떤 투병 생활 중에 서하라고 하는 어떤 아이를 알아서 함께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처지들끼리 이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위안이 되고, 그지? 서로 이렇게 가깝게 되고 마음을 이렇게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하고 그 방송국 PD 아저씨하고 이렇게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대화 내용 중에 보니까 이제 그 서하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인물이 아니라 그 영화 감독을 이제 꿈꾸는 어떤 하나의 지망생 아저씨가 이 아름이 사연을 그지 TV를 통해서 봤겠죠. 그러면서 이 아름이를 이용해서 자기 영화 시나리오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름이가 어떤 삶에 대한 어떤 희망과 그지 의욕을 잃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이제 좀 반항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뒤에 이어집니다. 봅시다. 59번째 장면, 아름이의 병실. 어둠 속에서 요란한 효과음 들려오며 페이드 인. 자, 또 다른 또 새로운 촬영 기법이 나옵니다. 그죠? 페이드 인. 자, 페이드 인 기법은 어떻게 촬영하는지 하면 그 교과서 아래쪽에 보면은 페이드 인, 화면이 처음에는 어둡다가 점차 밝아지는 촬영 기법. 그러니까 까만 화면에서 그지 뭔가 새로운 장면이 이렇게 딱 나오면서 그 화면이 점점 이렇게 밝아지면서 장면이 이렇게 전환되는 기법을 페이드 인이라고 합니다. 페이드 인 반대말이 인의 반대말이 아웃이 되겠지, 그지? 페이드 아웃. 페이드 아웃은 있던 장면이 이제 점점 어두워지면서 화면이 사라지게 이렇게 촬영하는 기법을 페이드 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혈이 그러니까 피가 그지 남자한 게임 속 세상. 아름이가 게임을 하고 있다. 막 그 총을 들고 그지 이렇게 막 사람을 이렇게 막 총으로 쏴갖고 막 죽이는 그런 어떤 전투 게임을 이제 막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름이를 걱정스레 바라보는 대수와 미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임 같은 것도 이제 즐겨하지 않고, 더더구나 자기가 지금 몸이 아픈 아이인데, 그지? 막 총으로 사람을 막 쏴 죽이고 하는 이런 어떤 게임은 예전에 더더구나 하지 않았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지? 그런데 이 서해의 정체를 알고 난 다음부터
아름이가 이제 좀 삐뚤어진 그런 어떤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친 말을, 그러니까 죽어 하면서, 그지? 거친 말을 연발하는 아름이의 표정에 감정이라고는 없어 보인다. 시판을 든 미라 조심스레 아름이에게 다가간다. 밥 먹고 하지. 이따 먹을게요. 약 먹을 시간 지났잖아. 금방 끝나요. 벌써 2시간째야. 그만하고 얼른 하면서 게임기를 뺏으려 한다. 내버려 둬였죠. 게임기를 뺏기지 않으려다가 시판을 치고만 아름이. 시판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군다. 그 소리에 복도를 지나던 사람이 아름이의 병실을 힐끔 쳐다본다. 미라 주섬주섬 떨어진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 대수가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그치? 막 이렇게 대들고 반항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안한 마음에 도리어 화를 내며, 그러니까 이따 먹는 됐잖아요. 너 그거 안 되려나? 게임에만 몰두한다. 아빠 말 안 들려? 대수가 게임기를 뺏어야 하자. 왜 그래요 진짜? 좀 내버려 두세요. 뿌리치며 낫지도 않는 걸 왜 자꾸 먹으래? 어차피 죽을 거. 서아의 정체를 알고 나온 후에 아름이가 아예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의욕을 완전히 지금 상실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지? 삶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지금 포기한 상태죠. 대수와 미라가 놀라 아무 말도 못한 채 아름은 본물 터지듯이 이때까지 마음속에 꽉 눌러 담아갖고 꾹꾹 눌러서 참았던 그 감정이, 그지? 한순간에 이렇게 터져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물 터지듯이 꾹꾹 눌러서 이때까지 뭐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그지? 자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엄마 아빠를 갖다가 이렇게 배려하고 생각해가지고 아픈 것도 이렇게 좀 내색을 하지 않고, 그지? 꾹꾹 속으로 이렇게 눌러 삼켰었는데 서아의 정체를 이제 알고 나서 몹시 이제 막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죠, 그지? 그래서 이때까지 막 가슴 속에 막 억눌려 있었던 그런 어떤 감정이 일시에 이렇게 막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 말 안 들은 적 있어요? 그냥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겠다는데 게임기를 흔들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거라고요. 이거 왜 이까지 것도 못하게 해요? 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뭐 약을 먹으라고 하는 부모님에게 뭐 이 약을 먹으면 뭐해? 어차피 죽을 거. 이런 말은, 아름의 말은 엄마 아빠 대수와 미라의 어떤 가슴에 또 큰 어떤 대못을 박는, 그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어떤 아름의 말이 될 수 있겠다, 그지? 자, 여기까지가 59번째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아름이가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이 게임기. 이 게임기가 갖는 어떤 역할 기능이 뭘까? 정리해 봅시다. 우선은 자기 자신이, 그지? 아름이가 이렇게 뭐 선천적으로 이렇게 병을 타고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운명에 대한 어떤 분노를 이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지?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분노. 그리고 서아에게 받은 충격. 서아에게 받은 충격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표출하는 대상이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는 이 서하에 대한 어떤 그 분노, 또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어떤 마음 때문에 지금 대수하고 그 다음에 아름이가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지만 겉으로는 게임을 계속 하려고 하고 그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아빠 대수의 어떤 표면적인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되겠죠. 그렇지? 아빠 대수와 갈등을 겪게 되는 표면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냥 표면적인 원인이 있다면은 이면적인 어떤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뭐 이면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 이건 뭘까? 겉으로 아빠 대수하고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은 이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거다. 근데 아빠 대수와 갈등을 빚게 되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원인은 바로 아름이의 어떤 운명에 대한 어떤 분노, 그지? 또는 뭐 이렇게 아픈 처지에 있는 이런 아름이를, 그지? 그걸 뭐 자기가 이렇게 성공하기 위한, 그지? 이스라라고 자신을 꾸며서 아름이를 속였잖아, 그지? 아름이를 속여가면서 자기가 쓰려고 하는 어떤 영화 시나리오를 위해서 어떤 영화 시나리오의 소재로 이 아름이를 삼고 있는 이런 좀 삭막한, 그지? 인정이 없는 그런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사회에 대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지? 자, 넘어가 봅시다. 60번째 장면입니다. 자, 평소에는 이렇게 뭐 다정다감하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뭐 아픈 내색도 하지 않고, 그지? 좀 밝게 이렇게 살았던 그런 아름이가 갑자기 이렇게 막 반항적으로 이렇게 막 행동을 하고 또 자기가 이때까지 막 감춰왔던 그런 어떤 감정을, 그지? 부모 앞에서 이렇게 막 터뜨리고 하는 이런 어떤 아름이의 모습을 보니까 대수하고 미라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이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지? 자기 아들에 대한 어떤 배신, 얘가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지? 이렇게 막 배신감 때문에 아들한테 화가 나기보다도 그런 아름이 아들의 어떤 입장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잖아, 그지? 그래서 오히려 이 부모님이 더 슬퍼집니다, 그지? 그래서 아름이하고 이렇게 막 갈등을 빚었던 그런 아빠 대수가 그냥 혼자 몰래 그 병실에 나와서 그 복도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지? 60번 보면 병원 비상계단,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낌, 아무도 없는 계단에 홀로 앉아 울고 있는 대수.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눈물이야, 그지? 엄마는 애하고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또 아이하고 같이 이제 아픔을 함께 나누고 가는 그런 어떤 위치라면, 아버지는 옆에서 그냥 듬직하게, 그지? 이 아들을 지켜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왔던 아빠 대수가 자기도 똑같은 부모로서, 그지? 이 병을 앓고 있는 아들에 대해서 마음도 많이 쓰이고 아픔이 있다, 그지? 근데 그런 아들 앞에서 항상 씩씩한 모습을 보이고 듬직한 모습을 보여야 했던 그런 대수가 아들의 이런 변화된, 그지? 바뀌어버린 태도가 달라졌는 이런 아름의 모습을 보고는 한순간에 자기가 이때 참아왔던 그 슬픔이, 그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남몰래 혼자 이렇게 계단 쪽에 내려와서 혼자 이렇게 흐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의 넓은 등이 그의 꽉 쥔 주먹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다. 바닥에 대수의 눈물이 후두둑 떨어진다. 비상계단 문이 열리고 미라가 혼자 울고 있는 대수를 물끄러미 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뒤에서 안아주며 대수의 등에 얼굴을 천천히 보갠다. 그러니까 이 대수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마음, 그지? 감정을 엄마 미라도 충분히 함께 공감을 하고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말로 지금 위로를 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그냥 조용히 다가와서 뒤에서 안아주는, 호응해주는 걸로 아빠 대수의 마음을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미라의 눈에서도 눈물이 한 줄기 흐른다. 내색하지 않고 눈을 질끈 감는 미라. 자, 여기까지가 절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강 부분 61번 장면입니다. 아름이의 변실. 침대에 누운 아름이 침대 끝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미라, 그 옆에 서 있는 대수. 미라 옷을 챙겨 입고 배낭까지 다 챙겼음에도 발걸음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 미라 아름이의 손을 잡으며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 잠깐 혼자 있을 수 있지? 심심하면 아빠 오늘 쉬라고 할까? 아니면 외삼촌이나 외숙모 중에
창 쪽을 바라보며 고개 젓는다. 괜찮아요. 컷2 장면이 바뀝니다. 침대에 걸터앉은 대수와 누워있는 아름이. 부자는 서먹한 채, 그 전날 이제 게임기 때문에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그지? 서먹한 채 말이 없다. 4시를 향해 가는 시계. 대수 일 나가기 전에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아름이의 눈치를 본다. 그때 먼저 말을 거는 아름이. 아빠, 응? 아빠, 나 오늘 아빠랑 같이 다니면 안 돼. 자, 아빠가 지금 택시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름이가 아빠가 운전하는 그 택시 옆에 같이 타고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늘공원에 별 보러 가고 싶어. 병원에서 지금 갑갑한 병원에서 밖으로 이제 외출을 하고 싶다는 거죠. 대수 아름이를 안타깝게 본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름이가 계속 이렇게 막 아빠랑 오늘 하루 같이 있고 싶어라고 계속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름이를 데리고 택시에 태워서 같이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공원으로 가게 되죠. 62번 장면. 대수의 택시 안. 두꺼운 옷을 챙겨 입고 보조석에 앉은 아름이. 모자도 눌렀었다. 대수는 운전을 하면서도 연신 계속해서 걱정되는 얼굴로 아름이를 쳐다본다. 아름이 유리창에 기대서 밖을 바라본다. 유리창에 비친 아름이의 나이든 얼굴. 나레이션. 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자, 이 나레이션은 아름이의 목소리겠지. 그지? 아름이가 지금 아빠 대수가 몰고 있는 그 택시를 타고 있으면서 그냥 뭐 혼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지? 그 애에게, 자, 그게 누구? 서하. 그지? 서하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왜 이제 서하의 정체를 알았으니까 더 이상 서하에게 뭐 편지를 보낼 이유가 없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인서트. 아름이의 병실. 전자우편창에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 인서트라는 것은 지금 이 아름이가 아빠 대수하고 지금 병원을 나와서 외출을 하기 전에 미리 그지? 이 서하에게 이메일을 갖다가 보냈다는 겁니다. 그죠? 그 과거의 장면이 중간에 지금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거죠. 전자우편창에 누구세요라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다. 누구세요? 이 말은 결국 뭐야? 이 서하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닌 것을 이제 아름이가 알았잖아. 그래서 이 서하라고 하는 사람, 왜 이 서하라고 하는 어떤 거짓말로 저를 속였나요? 이렇게 묻고 싶었던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신가요? 왜 저에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제 이 서하라고 이렇게 자신을 속이고 왜 저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지. 이내 누구세요라고 썼던 그 글자를 탁탁 삭제하고 대신 안녕이라고 쓰는 아름이. 자, 누구세요라고 이렇게 뭐 상대방의 어떤 정체가 누군지 이제 물어보는 이 말에서 그걸 다시 지우고 안녕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말을 안녕이라고 바꾸는 이 아름이 어떤 진짜 속마음은 어떤 걸까? 아름이에게 이 서하와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서로를 이제 이해하고 서로를 마음을 나누면서 가깝게 이렇게 지내고 했던 그 시간이, 그지? 아름이에게는 정말 평생의 소중한 어떤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지? 그런데 이 서하의 어떤 정체를 자기가 이제 알게 됐다고 해서 그 서하의 어떤 추억을, 그지? 완전히 또 이렇게 삭제하고 지워버리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거야. 그래서 아름이는 끝까지, 그지? 이 서하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자기가 인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서하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때까지 뭐 마음을 정말 진심을, 그지? 나누고 했던 그런 어떤 친구가, 소중했던 어떤 친구가 사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이 서하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지? 그거를 계속 이 서하라고 하는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이 친구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했었다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뭐 자기는 남겨두고 싶었던 그런 어떤 마음이겠죠. 자, 그 다음 63번. 아버지 대수와 지금 하늘공원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하늘공원에 도착한 대수의 택시. 겨울철 출입금지라고 써진 차단기가 보인다.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먼저 내리는 아름이. 대수도 주차를 하고 서둘러 따라 내려보면
어느새 정한지 아름이가 어두운 오솔길을 뛰어가고 있다. 당황하는 대수, 아름이를 부르며 쫓아가고 두 사람의 추격 아닌 추격이 계속된다. 전망대 부근에 다가가서야 겨우 아름이를 붙잡아 세우는 대수. 숨을 내쉬고는 돌이켜 세워보면 아름이가 숨을 가쁘게 헐떡이며 울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이제 눈물을 보이기 싫고, 그지? 자기가 마음속에 속상했던 그 마음을, 그지? 숨이 찰 때까지 달리면서 이 울음을 이제 터뜨리는 겁니다. 그지? 아름이 너 혼내려다 눈물 범벅인 아름이를 보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너무 좋았어요. 대체 무슨 소리야? 괜찮아? 거친 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리며 네, 그냥 너무 좋았어요. 아빠랑 다시 차를 탈 수 있어서 좋았고 이렇게 여기 다시 와서 좋고 전부 다 좋아요. 이건 좀 묻고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눈을 시력도 잃어버리고 그지 건강이 계속 이렇게 나빠져서 뭐 시한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지 그런 어떤 운명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운명에 대한 어떤 그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일 수도 있겠고 그지 또 한편으로는 뭐 모든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이런 아픈 자신을 그지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돌봐줬던 아빠에 대한 어떤 고마운 마음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지 뭐 대수품에 와락 안기며 너무 좋아요. 울음이 완전히 터진 채로 커투 언덕에 누워 하염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부자.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있어야지? 조금만 더 있어봐요. 아빠 저기 아름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며 뭐야 떨어졌어? 아이 못 봤네. 또 떨어질 거예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 하늘을 보면 휙 지나가는 유성 별똥별을 이제 그 들판에 그지 누워서 공원 그 들판에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기 떨어졌어. 봤어? 우와 아빠 별똥별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러고 보니까 별은 똥도 별이네. 별의 똥이 별똥별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빠가 그지 괜히 자기 아들 그 아름이 기분을 좀 풀어주고 그지 좀 기쁘게 뭐 웃기게 그지 즐겁게 해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유머를 쓰고 있는 거지 말장난을 거는 거죠. 웃으면서 아빠 소원 빌었어요. 깜빡했다.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럼 그때 소원 빌어요. 그래 너는 빌었어? 전 벌써 빌었죠. 뭔데? 비밀이에요. 자, 아름이가 지금 별 떨어지고 있는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을 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원 빌었는데? 이렇게 아빠가 묻자 그건 비밀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름이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별똥별을 보면서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왼쪽에 188쪽 그 왼쪽 편에 그 질문이 있죠. 그지? 대수와 아름이가 어떤 소원을 빌었을지 상상해 보자. 아름이는 빨리 하루빨리 자기 몸이 이제 건강해져서 그지 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어떤 소원 그지 또 아빠 대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겠죠. 아름이가 자기들 곁에 그지 부모 곁에 오랫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소원이겠죠. 아빠랑 둘이서 이렇게 별을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아빠가 우리 아빠라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나도 아름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 좋다. 아름이 너같이 괜찮은 애는 진짜 아프면 안 되는데 그때 통증이 오는지 순간 눈을 감는 아름이 잠시 후 눈을 뜨보면 아름이의 시점으로 주변 사물들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아름이의 이 시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밤하늘 나무들을 둘러보고 옆에 누운 대수를 돌아보는데 나무를 보고 갑자기 자기 눈이 좀 이상하다 하는 그 느낌이 오니까 그지 나무나 옆에 있는 아빠의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점점 어두워져 간다. 아름이 얼굴도 어두워진다. 아름이의 시점 하늘의 별들이 순간 불꽃놀이처럼 폭발하니 이내 암흑의 세계. 그러니까 눈앞이 완전히 깜깜해지고 아름이의 시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눈치채지 못하고 하늘만 뚫어져라 보는 대수. 갑자기 또 떨어졌다. 소원 빌어야지. 소원을 비는 대수. 애써 어렵게 미소를 지어 보이는 아름이. 그러니까 아빠한테 자기 시력이 이제 없어졌다는 것을 이제 감추면서 그지 태어난 척하는 어떤 아름이의 모습입니다. 189쪽. 갈까 이제 아빠 뭐지 배고프다. 아름이 안색을 살피더니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아빠 나 눈이 안 보여요.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보여요. 아빠 봐봐. 괜찮아? 나레이션. 반짝이는 밤하늘과 떨어지는 유성 그리고 아빠의 얼굴이 내가 이 세상에서 본 마지막 것이 되었다. 자, 이 나레이션 아름이의 목소리겠죠. 자, 여기까지가 하강입니다. 자, 마지막 뒷부분에 대단은 뒷부분 줄거리가 이제 대단한 내용이야. 그래서 아름이의 어떤 시력이 완전히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름이의 눈이 멀게 되는 등 하루하루 병세가 악화된다. 아름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 대수는 가족끼리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서 퇴원을 감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가망이 없다는 것을 이제 느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아름이와 그지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에서 병원에서 이제 아름이를 데리고 집으로 퇴원을 합니다. 아름이의 소원대로 아름이가 지금 겨울이죠. 크리스마스 새해를 이제 앞두고 있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그런 어떤 겨울인데 이제 올해만 딱 지나면은 이제 아름이가 부모님이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아름이를 낳게 된 17살이 되는 해야. 지금 16살에서 17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아름이 소원이 뭐냐면 보신각에 가서 그지? 그러니까 12월 31일이 되면 이제 보신각에 제아의 종을 울리죠, 그지? 해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해가 바뀌는 그 순간에 제아의 종소리 갖다가 듣고 싶다고 부모님은 이제 졸르는 거죠. 보신각 제아의 종 타종 행사를 보러 가던 도중에 아름이는 대수와 미라에게 엄마, 아빠, 나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 그지? 그렇게 힘이 이제 목소리가 이제 작아지면서 엄마, 아빠, 안녕 이런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그만 아름이는 인사를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품이 끝이 나. 결국 아름이는 목숨을 잃게 되죠. 17살이 되어보지 못하고. 마음이 좀 먹먹합니다. 그죠? 좀 중요한 얘기들은 아까 얘기를 하면서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작품 제재 개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 학습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갈래는 극갈래죠, 그지? 극갈래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영화를 만들기 위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영화 시나리오다. 성격은 아름이라고 하는 이런 불치병, 그지? 선천적 조로증을 앓고 있는 이 어린 소년과 그리고 그 소년의 어떤 가족이 겪는 가족 간의 어떤 끈끈한 사랑, 그러니까 그런 서정적인 그런 주제를 담고 있다, 그죠? 성격은 서정적이고 감성적입니다. 주제 선천성 조로증에 걸려 있는 소년의 삶과 그 소년의 가족 간의 사랑이 작품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첫 번째 특징, 청춘과 노년의 삶을 동시적으로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서사 구조를 통해 청춘과 노년의 삶을 동시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아름이가 그지 실제 나이는 16살이지만 이 선천적 조로증 그지 병 때문에 그지 신체적 나이는 지금 80살이 넘었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아이가 실제 나이는 16살밖에 안 되는데 신체적 나이는 80이다. 그러니까 젊음과 어떤 노년의 삶을 지금 아름이는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지 아이러니한 그런 글의 구조를 통해서
아프지만 아름다운 청춘과 인생의 의미를 우리 독자들에게 한 번쯤 이렇게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성찰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아름이하고 같은 나이잖아요. 그지? 자기 몸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에 어떤 소중함을 뭐 하루하루 살면서 문득문득 이제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지? 그래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은 우리들 어떤 신체뿐만 아니고 어떤 마음, 그지? 어떤 내면도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부모님한테 뭐 효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조로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다루면서도 그러니까 낫지 않는, 평생 치료를 해도 이게 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병을 앓고 있지만 그래도 이 아르메니아 가족들은 씩씩하고 그지 밝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무겁지 않은 경쾌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독자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세 번째, 청춘을 맞기도 전에 늙어버린 주인공이 삶의 순간순간 느끼는 섬세한 감정들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그 서아에게, 그치? 서아에게 너는 언제 가장 살고 싶어지니? 라는 어떤 서아의 질문에, 그치? 아름이가 대답하는 부분이 있었죠. 몽타주 기법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그 부분. 아름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들은 그렇게 막 크거나 거창하고 대단한 그런 어떤 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접하는 어떤 일상적인 것들, 그지? 그런 것들에서 어떤 삶의 기쁨과 어떤 행복을 이렇게 느낀다. 이렇게 아름이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지? 건강한 우리도,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보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순간, 매 순간순간을 아주 뜻깊고, 그지?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알차게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 두근두근 내 인생 작품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